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전남 한 곳을 합치고 한 곳을 분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반발하는 지역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브로커 성모 씨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성 씨에게 돈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코인 사기범이 재판에서 거액의 돈을 성 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농촌 지역에 치매를 앓는 노인들이 많지만 제대로 된 대처가 부족한 현실을 연속 보도합니다. 신선식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광주 전남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제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말로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는데요.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꿈꾸는 이들이 저마다 광주에 와서 민심을 얻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의 바람몰이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호남 기반의 창당설, 광주 출마설까지 거론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콘서트의 마지막 전국 순회지로 광주를 찾아 총선 역할론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그 사태 이후로 제가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이제 봉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는 한 걸음 내딛겠다며 정치 행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간 메시지도 내놓았습니다. 광주에서의 제3지대 결집 시도는 조 전 장관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오는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도 호남에서 존재감 있는 보수당이 되겠다며 지역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과거의 국민의힘은 와서 맨날 5.18 참배하고 가는 당이었어요. 신당이 만약 추진된다고 한다면 광주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겠다. 이것으로 승부하겠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지난 주말 광주에서 전국 순회 의정보고회를 시작하며 호남이 진보 진영의 개혁연합신당의 중심지가 되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 창당을 모색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반대로 반 이재명계 구심점 역할을 자처한 이낙연 전 대표, 친명, 반명을 떠나 정치개혁 신당을 주장하는 이용섭 전 광주시장, 양향자 금태섭이 주도하고 있는 중도보수 신당까지 모두 광주에서 보폭을 넓히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들썩이고 있는 새로운 정치 모색이 지역 민심을 겨냥할 수 있을지 아직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전남 한 곳을 합치고 한 곳을 분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했습니다. 획정위에 따르면 목포는 목포 신안으로, 나주 화순은 나주 화순 무안으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해남 영암 완도 진도로 합쳐집니다. 또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을 2개 선거구는 순천갑, 순천을과 광양 곡성 구례 등 3개로 분리됩니다.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정개특위가 검토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 거의 없는 상태지만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면서 오후부터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가세하면서 오늘 하늘이 더 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비바람도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고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포 신항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선체가 현재 위치에서 2km가량 떨어진
고하도 쪽으로 옮겨 영구 보존됩니다. 선체 이동과 활용 방안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일부 반발도 나왔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본 계획을 설명하는 첫 주민 설명회. 지난해 1월부터 시작했던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설명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월호 선체 자체는 상징물로 조성해 선체가 지니고 있는 참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선체 주변으로는 생명공원과 안전체험관, 전시를 위한 기억관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보다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재난 예방 교육을 담당하도록 세월호 선체 처리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현재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1.9km가량 떨어진 고하도 인근. 선체 파손 등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월호를 목포신항에 거치할 당시 쓰였던 모듈 트랜스포터로 이동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근 해상 케이블카 등과 연계해 세월호 생명기억관에 학생 등 38만 명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발표됐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고하도의 일부 주민들은 선체 거치 자체에 반대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무시하고 세월호를 고하도에 거치한다면 주민 전체 결사 반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목포시민 여론조사에서 고하도 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74%로 나온 만큼 장소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 실시 설계 등을 거친 뒤 실제 선체가 고하도로 이동하는 시점은 오는 2027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칭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은 오는 2030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브로커 성모 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코인 사기범이 브로커 성 씨에게 얼마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등을 물었는데 코인 사기범은 돈을 준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코인 사기범 44살 탕모 씨에게 수사무마를 대가로 18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경 브로커 62살 성모 씨. 성 씨가 구속 기소된 이후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구속되고 수사 대상에 오른 치안감급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재판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세 번째로 열린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탁 씨와 성 씨 등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코인 사기범 탁 씨가 검경 브로커 성 씨를 만나게 된 경위와 수사무마를 청탁하면서 얼마를 건넸는지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탁 씨는 신문 과정에서 성 씨가 경찰 등과의 술자리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해 동생을 통해 성 씨 차량에 직접 돈을 넣었고 이후 사건 브로커 성 씨 일행이 돈을 조금씩 주니까 일처리가 힘들다며 10억에서 15억 원가량을 요구해 5억 원씩 두 번에 걸쳐 모두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탁 씨의 동생은 성 씨에게 돈을 건넨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휴대전화를 아들에게 주는 바람에 검찰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복원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 브로커 성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 씨가 검찰 수사관과 경찰은 물론 자치단체장들과 유력 정치인들과도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1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에 사는 주민 4명 중 3명은 현재 도로명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쪽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남구가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정율성로 인근 1,013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그대로 쓰자는 의견이 전체의 76.3%, 바꾸자는 의견은 27.3%였습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는 정율성 생가와 전시관 등이 있는 정율성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라고 광주 남구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율성 사업, 정율성 흉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도 김효진 판사는
동료의 청탁을 받고 기록을 조작해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면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서구청 공무원 2명과 공무직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동료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며 수백 건의 과태료 처분을 면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최근 한 50대 유명 강사가 치매 의심 증상이 있다고 밝혀 젊은 층 치매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매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완벽한 치료법도 없는데요. 농촌 지역의 노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취재해보니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스스로 치매인지 알기 힘든 농촌의 현실을 광주 MBC 기획보도 첫 번째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순 능주면에서 홀로 거주하는 80대 박모 씨. 지난 10월 1차 치매 검사 결과 치매 가능성이 있는 인지저하 판정이 나왔습니다. 2차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2달째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치매가 찾아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치매 검사는 왜 더 안 받으세요? 아직까지 다른 건 없어가 치매. 아직 치매 아니시라고? 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거의 잊어버리는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치매다고 생각은 거의 안 하십니다. 절대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서로 안부를 살피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할수록 경로당까지 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지인들이 노인이 치매에 걸렸는지 알아차리기는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의 치매 검사는 3단계인데 검사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 검사 결과 치매 의심자로 판정된 10명 중 7명만 2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치매로 판정된 3단계 검사 대상자 약 10명 중 8명만이 최종 검사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종 검사는 예약 후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다 보니 병원도 자녀도 멀리 있는 농촌 노인에겐 문턱이 더 높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초기 대응이 느리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뇌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능이 있을 때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지 지연되는 속도를 좀 더 줄일 수 있죠. 65살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비율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같은 대도시보다 농촌 마을이 많은 일선 시도에서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전남은 치매 환자 추정 비율이 12%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이사회에 총장 해임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대학 설립 초기에 업무 체계 등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총장을 해임한다면 과도한 정치적 징계이자 학사 운영이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호남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며 출연금 원상 회복과 대학 육성 대책 등을 촉구했습니다. 신선식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광주 전남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는 113.01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상승했습니다. 전남 역시 113.47로 지난해에 비해 3.4% 올랐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 오이와 풋고추 등 신선식품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광주가 9%, 전남이 12% 이상 상승해 오름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평환 광주시 의원은 지난 4일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대한 본예산 심사에서 2호선 민원 해소 전문가 기술 지원 사업비 예산 3천만 원 증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2호선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공사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의 현장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시작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인이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명 마감인 12일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투표 요건을 채우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충북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120일간 충북 유권자의 10%인 13만 5,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보수단체들은 주민 소환을 반대하고 나섰고 김 지사 역시 공개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도지사를 탄핵하고 소환하는 그런 정도의 일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받는 수의민을 800명까지 늘렸고 110일 만에 1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과 거대 시민단체, 노동단체가 모두 불참한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남은 기간은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가량. 최소 16,000명의 서명이 더 필요한데 청구인 대표자는 도청 정문 앞에 농성장까지 만들어 1인 시위를 하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명씩만 더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올 수 있다면 기본 요건을 충분히 채워서 이번에 반드시 김영환 도지사를 주민소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2016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 주민소환 사례를 보면 전체 서명의 26%나 무효 처리됐습니다. 가까스로 숫자를 채워서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관련법에 따라 충북에서는 모두 4개 시군에서 유권자 10% 이상을 채워야 하는데 현재 운동본부에서 받은 서명은 거의 대부분이 청주에서 받은 것이어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주를 제외한 최소 3개 시군에서 서명을 더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데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서명을 꺼리는 경향이 많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보수단체들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에 서명받는 게 쉽지 않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요즘은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충남 내포 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 업무에 자율주행차가 투입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입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에 다가가 사진을 찍습니다. 단속 요원이 아닌 사방에 레이더와 카메라를 단 자율주행차가 하는 일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내포 신도시에 주정차 계도와 야간 방범 순찰 업무에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내포 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입니다. 주정차 계도는 충남도청과 교육청 등 관공서와 중심 상가 5km 구간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범 순찰은 학교와 공원, 주거 밀집 지역 등 7km 구간에서 오후 6시부터 2차례 진행합니다. 최초로 시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가 안정화된다면 향후 공공 분야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운전과 계도 활동 대부분은 자율주행차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사람이 꼭 타야 하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은 아닙니다. 법규 개정과 주정차 계도에 대한 권한에 대한 이관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면 어떤 테스트 배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본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내년 5월까지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을 한 뒤 실제 내포 신도시 단속 권한을 가진 홍성군과 예산군의 자율주행 차량을 넘겨 불법 주정차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취약계층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여행과 체육 분야에서 1년에 11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 넉넉한 금액은 아닌데 이마저도 농촌에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 문막에 거주하는 문화취약계층 김세환 씨는 5년 동안 문화누리 카드를 써왔습니다. 1년이라는 사용기한을 두고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바우처는 11만 원 남짓이지만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농촌에선 마땅히 바우처를 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여기 이 뒤에서 매표를 했고 이 매표소가 없어진 다음에는 밖에 그 구멍가게에서 매표를 했는데 또 어떤 일인지 없어졌어요. 문화놀이 카드는 안 되더라고요. 임금 매표소가 없어지면서 그나마 쉽게 자주 사용했던 시외나 고속버스표 구입까지 차단되면서 문막에서 문화놀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은 8곳만 남았습니다. 이마저도 승마클럽이나 렌터카, 자전거 판매점 등 11만 원짜리 바우처로 이용하기엔 가격이 부담스럽고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네, 누리카드는 별로 못 받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어요. 애초에 사용처를 알기도 어렵고 엉뚱한 곳을 안내받기도 합니다. 노령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처를 안내하고 있는데 이렇게 폐역이 된 곳을 목록에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사용처 수 뻥튀기도 심각합니다. 문막에는 11곳의 사용처가 목록에 올라왔는데 중복 등록, 폐업업체를 빼면 8곳에서만 문화누리 카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원주에선 268곳 중 실제 사용이 가능한 곳은 214곳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용률은 저조합니다. 원주 지역 문화누리 카드 바우처 발급 규모는 19억 8,715만 원, 사용률은 75%로 이대로라면 연말에 약 5억 원에 달하는 바우처가 사라집니다. 매해 쓰지 못한 바우처가 소멸되는 일이 반복되자 문화누리 카드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재단 같은 기관들은 임시 방편으로 한꺼번에 바우처를 소진할 수 있는 연말 행사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광주역과 송정역을 잇는 광주선이 폐선되면 걷기 전용 인도인 푸른길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 북구 가불 지역위원회는 어제 광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셔틀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달빛 고속철도마저 지하로 건설되면 용도 폐지될 광주선 철길을 걷기 좋은 길로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광주역 철길 시민환원 대책위 등을 통해 광주선 철길을 푸른길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 광주 인재 302명이 추가 배출됐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인 인공지능 사관학교 4기 수료식을 열고 올해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 등은 올해로 4년째 인공지능 기업과 연계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는데 그간 610명을 배출했습니다. 5기 교육생은 내년 1월부터 모집해 선발 과정을 거쳐 6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광주시가 올해 지역을 빛낸 우수시책 10가지를 공개 선발합니다. 광주시는 앞서 민선 8기 275개 주요 사업 가운데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와 복합 쇼핑몰 추진, 통합 돌봄 설계와 도시철도 2호선 착공, 군공항 이전 사업 속도 등 15개 후보 정책을 선별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시민평가단과 시의원들과 함께 10대 우수시책을 선발해 2023년 광주를 빛낸 스타 정책으로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온 먼저 살펴보시면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도 어제만큼이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이 많이 없는 상태인데요.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고 미세먼지까지 몰려오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가운데 오늘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관리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약한 비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비가 예보된 상태고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과 강진, 영도 안팎에서 출발하지만 한낮 기온은 15도를 웃돌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역시나 16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현재는 최고 1m에서 2m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특보는 오늘 오후부터 발효되겠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겠고요. 파도도 더 높게 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광주의 한낮 기온 무려 19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매우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